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가맹본부들이 가맹금 예치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란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가맹금 예치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서 2007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가맹본부의 본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기보다는 가맹점을 개설하기도 전에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먼저 수령함으로써 그 가맹금만을 주된 수익으로 하는 본부들이 생겨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만큼 부실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본부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예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가맹본부들은 여전히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가맹금 예치 제도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한 제도와 맞물려 있었는데요. 많은 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또는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실제 사건을 응용하여 재구성한 사례인데요. 이런 일은 지금도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가맹본부 갑은 사무용품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사무용품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본부 갑이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가맹금은 가입비, 초도상품대, 포스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비, 카탈로그 대금, 인테리어 간판 비용, 계약 이행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맹본부 갑은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 수를 활발히 늘려가려는 영업정책을 펴서 업계 점유율 순위를 높이려 했었는데요. 2008년 8월경 마침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던 을 등 가맹 희망자 16명에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업 설명회 당일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총 가맹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회사 소개서 등을 을 등 16명에게 보여주면서 법정 예치기간이 아닌 가맹본부 갑의 통장 계좌로 총 4억여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앞의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제도에 대한 내용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요. 바로 가맹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각종 명목을 통칭하여 가맹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이 예치해야 할 대상인지 또 가맹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맹금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에 해당하는 가입비 등과 나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하여 보면 가입비 등에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 포함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 등을 수령할 경우 그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금, 물품 이행 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이 예치 대상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치해야 할 가맹금은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예를 들어 가맹점 사업자가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처럼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입비와 보증금 등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금 예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요. 예를 들면 영업을 시작한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재계약, 즉 계약 갱신하는 경우는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이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영업 양도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점포 위치 변경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본부의 입장도 고려하여 예치제를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계약 중에 어느 하나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가맹금 예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금이 주요한 자금 조달원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이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업종과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 시행 결과를 검토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상 가맹금이라고 불리우는 항목 중 예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입비 등과 보증금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2,346개 중 2,255개 브랜드의 가입비는 평균 1,09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 브랜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 브랜드가 33.3%, 5천만 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 브랜드가 26.1%, 마지막으로 5천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 브랜드도 2.5%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2,346개 브랜드 중 1,841개의 브랜드가 받고 있는 보증금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23.1%로 가장 높고 이어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18.3%, 그리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브랜드는 17.6%, 보증금을 받지 않는 브랜드는 12.9%, 마지막으로 15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12.7%로 조사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평균은 약 54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가입비와 보증금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셨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그리고 예치기관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내서 등에 가맹본부의 계좌를 적어넣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을 본부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금이 본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취급기관에 직접 예치하게 해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정상적인 예치 절차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본부와 예치 취급기관의 기본 약정에 따라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교부하게 되는데요. 예치기관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에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부는 가맹금을 예치시킬지 아니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지를 택일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맹금은 보험증권 발급 후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가맹금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토를 제기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재가맹금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 해결의 결과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 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해야 하고,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 가맹금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치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것은 추후에 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경제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서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예치된 가맹금의 명의를 가맹본부로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법정 예치기관에 가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이와 같은 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련된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위반 행위의 중지와 그 밖의 시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부족할 때에는 과징금과 벌금형, 그리고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게 해놓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가맹본부가 제도를 어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약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모집 실적 면에서 상위에 있는 본부들이 오히려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가맹금 예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보시겠는데요. 앞에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종전에 가맹본부 갑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회사 소개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것이고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가맹본부 갑은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총 4억여 원을 가맹본부 갑의 통장 계좌로 수령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 5에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 갑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맹본부 갑의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가 아닌 회사 소개서를 제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되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맹사업 법령을 위반하는 본부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립시키는 것에는 애초부터 관심도 없고, 단지 가맹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들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계에서 퇴출시키려는 단호한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